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1월 2일 날 시행된 서울시 지방공무원 9급 기술계고 문제입니다. 문제가 좋아서 해설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먼저 단원별 출제 문항을 보면, 그러니까 난이도 제가 상중하로 나누는데 하라고 할 만한 문제들은 별로 없었어요. 문제 퀄리티가 좋아서. 하여튼 파트 1에서는 동위원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에서는 이제 전기 음성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묻는 문제인데 좋은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상이었고요. 원자와 이온의 반지름 문제 난이도 중. 그 다음에 분자 구조와 결합과 유사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 간 인력으로 수소 결합에 대해서 나왔고요. 파트 3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적 관계. 양적 관계에서는 이제 연소 반응에 대한 양적 관계가 나왔고, 몰농도 구하는 문제. 이게 제목 자체는 여러분이 아주 낯익은 건데 난이도 자체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기체에 대해서는 이상기체, 실제기체에 대해서 물었고, 기체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나왔고, 고체, 결정구조에 대해서 나왔고, 물어볼 만한 거 다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헤스의 법칙에서는 결반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형 상태, 평형 이동은 수월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수분해가 나왔어요. 그렇죠. 가수분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가수분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산화환원에서 많이 나왔어요. 수소 연료전지도 나왔고, 볼타 전지도 나왔고. 쉽지 않죠. 전지 자체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산화환원 반응식의 문제, 완성, 이것도 어려웠죠. 그렇죠? 이온전자법 이용하는 거, 전기분해 나왔고. 그래서 하여튼 문제의 퀄리티가 좋아서 제가 한번 해설을 하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복습을 좀 잘 하시고. 1번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비슷한 성질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기 위한, 거동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우선 이게 시작이 이상기체가 뭐냐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이상기체라는 게 여러분이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이상기체는 PV는 NRT를 만족하는 기체, 그걸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두 가지,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이 없고, 없는 애가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없다고 가정을 하죠. 이상기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애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분자 자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기체가 이상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려면 분자 간의 인력이 원래는 있잖아요. 그게 없어야 되고, 분자 자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둘 사이의 부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력이라는 것이 정전기적 인력이니까요. 분자 간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멀어야 돼.
분자가 거리가 멀기 위한 조건이 이제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온도는 높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져야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압력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당연히 낮아야죠. 그 다음에 결국은 부피가 멀어야 된다는 거니까 분자간 거리가 멀어야 되니까 부피도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자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분자량이 어때야 되나요? 작아야 하죠. 우리 분자량이라는 것이 곧 분산력을 의미하잖아요. 분자간 인력. 분자간 인력이 크면 이상기체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분자량이 작아야 분산력이 작은 거죠. 그래야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근접하는 겁니다. 보기를 보면 자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낮으면 온도는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 운동 에너지가 작으면 두 분자 사이가 멀어질 수가 없죠. 멀어질 수가 없으면 인력이 생겨버린다고. 따라서 낮을수록이 아니라 높을수록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분자량. 이게 분자량이 크다라는 얘기는 분자간 인력이 큰 거죠. 그러면 인력이 생겨버리잖아. 그래, 따라서 분자량이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기역, 미은 틀렸고요. 디귿, 멀수록. 그렇죠. 거리가 멀수록 인력이 작용하지 않죠. 따라서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극성 분자보다는 무극성 분자가 이상기체. 그리고 이거는 우리 어떻게 설명하나요?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이 있고, 그렇죠. 극성 분자는 분산력에 뭐가 있나요? 쌍극자 간의 힘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릴 같은 거 문제를 푸시면서 여기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비교한다라는 대전제는 둘의 분자량이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굳이 활자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분자량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 분산력과 분산력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극성 분자는 쌍극자 간의 힘이라는 걸 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간 인력이 크죠. 인력이 생겨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할 수 없는 케이스가 극성 분자란 말이죠. 그래서 극성 분자보다는 무극성 분자가 이상기체에 가깝다. 그래서 리을도 맞고. 그래서 옳은 것은 이랬으니까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보기 1은 0도씨 1기압. 자, C3H4니까 이거 삼중결합판이죠. 프로파인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는데 개수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수를 완성하고 보기 2는 원자능에 주어져 있고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m 부피는 22.4L이고 주어진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 우리가 다 아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 개수를 맞추면 다 앞에 A, B, C, D를 무시하고 이 앞에 1이라고 하면 탄소가 3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는 3몰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수소가 4개 있으니까 여기 앞에 2 해주면 수소가 4개 되죠. 자, 그러면 생성물 쪽에 산소의 개수가 2, 3은 6, 6개, 2개, 8개. 따라서 반응물에서도 8개가 되려면 반응물에서 산소의 개수는 4. 자, 그러면 탄소, 수소, 산소 개수가 다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반응식을 다시 한번 써보고요. 이런 상태에서 A 더하기 B, 얘가 A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니까 1 더하기 4. 그 다음에 얘가 C 더하기 D. C 더하기 D. 그렇죠? 는 어떻다? 5로 같다.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묻고, 옳지 않은 거 구하라 그랬습니다. 1번은 맞고요. O2 32g이 이런 거 나오면 빨리 고쳐야죠. 몰수로. 얘는 1몰이고. 네, 반응하면 수소는 21.4리터가 생긴다. 이게 지금 1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봅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1몰이래. 그럴 때 물은 얼마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지. 자, 개수의 비대로 반응하는 거니까 4대 2, 2대 1,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몰이 생성돼야 돼. 근데 부피를 물었으니까 여기다가 1몰의 부피 22.4 리터 퍼 몰을 하게 되면 22.4 리터가 아니라 11.2리터가 생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이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은 2분의 1몰이 완전 연소한대. 얘가 2분의 1몰이래. 그럴 때 CO2는, 자, CO2는 얘잖아요. 그럼 프로파인이 1, CO2가 3, 3배 차이 나죠. 여기에 3배면 2분의 3몰이 생성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램으로 묻고 있으니까 질량은 몰수에다가 분자량.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죠. 해서 66g이 생성된다. 4번은 얘 10g이래. 그 질량은 의미가 없죠. 따라서 얘를 몰수로 바꾸려면 이놈의 분자량을 봐야 돼요. 자, 36에 4니까 얘가 40이죠. 분자량이. 그럼 제 10g이면 얘는 4분의 1몰에 해당이 되네. 그럴 때 O2는 얼마나 소비되느냐. 1대 4죠. 4배니까 1몰이 소비돼요. 질량이니까 여기다가 분자량 32 해서 32g이 소모된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이 분자의 결합 모양. 근데 여기서 지금 비결합과 관련된 사실을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A 결합은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이니까 A 결합은 공유 결합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 B 결합은 뭐냐면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물 분자와 이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결합은 분자 간 인력 중에서 얘는 수소 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결합은 수소 결합을 말하는 건데 B와 관련된 사실만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결합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한다. 기억 이 말 자체는 맞죠. 그런데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공유결합이 끊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비결합과 관련돼서 묻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기억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의하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어 터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요게
수소 결합으로 인한 그 현상인데, 우리 저런 거와 수소 결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래프가 하나 있죠. 여기가 부피고 여기가 온도죠, 온도. 도시면 온도를 낮추면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그렇죠. 몇 도씨에서 4도씨에서 4도씨가 의미 있는 숫자죠. 다시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가 0도씨가 되죠. 0도씨가 되면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다 이렇게 0도씨에서 다시 부피가 줄어들고, 이게 수소 결합으로 인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Y축이 부피니까 부피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관이 어떻게 돼? 얼어 터지는 경우. 이해하셨죠? 이런 그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거 하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밀도에 대해서도 묻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 그림과 정반대되는 그림이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가 4도씨가 되고, 그렇죠?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의 밀도를 1g/ml로 잡죠. 그때가 4도씨. 여기가 이제 0도씨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그림과 요 그림 정반대. 하지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 1기압에서 물은 분자량이 비슷한 메테인보다 끓는 점이 높다. 그렇죠? 수소 결합 때문에 분자량이 비슷한 메테인보다 끓는 점이 높다. 그러니까 끓는 점도 이게 다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분자간 인력 중에서 수소 결합과 관련이 있는 거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고체. 어떤 금속 결정의 단위 세포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거 뭐 딱 보면 꼭지점에 입자를 표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요 정중앙에 채심의 위치, 그렇죠. 따라서 얘는 결정 구조는 면심이 아니고 채심이죠. 니은 단위 세포와 포함된 원자 수는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체면 1, 2, 4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요 꼭지점에 있는 게 8분의 1이죠. 그런 게 8개 있죠. 그 다음에 요 채심의 위치에 있는 건 온전한 하나의 입자를 나타내죠. 그래서 포함된 원자 수는 2이다. 디귿. 한 원자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입자 수는 8개이다. 요 말을 우리가 간단히 뭐라 그래요? 배위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입자,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얘랑 이게 가장 같은 거리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들이에요. 위에가 4개니까 밑에도 몇 개? 4개. 이렇게 해서 채심 입자의 배위수는 몇 개다? 8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이랬으니까 기억 틀리고요. 니은 디귿 이렇게 되네. 기억이 틀리고요.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5번 수소 연료 전지죠.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극이죠. 중요하죠.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는 지금 요렇게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고 전자를 일르내는 수소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환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대. 산화수의 변화를 따져보면 지금 수소가 호돈수 물질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이 수소가 얼마예요? 산화수가 플러스 1이죠. 0인 애가 1로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환원이 아니고 산화 반응입니다. 반응식 자체는 맞죠. 전자를 잃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저 표현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니은 수소를 얻는 방법으로 물의 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가 있으면 수소를 공급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를 얻는 방법으로는 물의 전기 분해가 있고 화석 연료의 리포밍이 있고 물의 광분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물의 전기 분해나 광분해나 이게 같은 거죠. 결과물은. 그러니까 물의 전기 분해는 지금 얘처럼 그러니까 물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분해하는 거고 물의 광분해는 빛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리포밍이라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낯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 자체가 영어로 저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리가 다시 형태를 다시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천연가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CH4라는 애가 있죠. 천연가스를 고온의 수증기랑 이용을 해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수소가 나오죠. 여기 수소가 3개 나와요. 그렇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리포밍이에요. 그러니까 물 자체를 전기분해하거나 광분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효율이 떨어지고 그런데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천연가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수소를 이렇게 얻고 있거든요. 이게 물의 전기분해나 광분해보다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리포밍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낯설 용어다. 그렇죠. 그래서 리포밍 때문에 몰라서 여러분이 그 답을 틀리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 무시하시고 참고 삼아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그러니까 맞는 거죠. 리포밍이 애매하지만 디귿은 반응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면 최대 80% 가까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게 디귿 같은 경우는 상식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정답 3번 되겠습니다. 6번 분자의 결합각과 분자구조. 이런 거 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죠? 이런 거 뭐 빛의 속도로 해야죠. 자,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애죠, 얘는. 그래서 BCl3는 120도 맞고 삼각 쌍뿔이 아니라 평면 삼각형 구조죠. 암모니아 입체수 4죠.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결합각도는 107도이고 삼각뿔 구조. 답이 2번이네요. OF2는 104.5도고 직선형이 아니고 구분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CH2, Cl2는
90도가 아니죠. 얘는 삼연체 구조잖아요. 그렇죠? 탄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대략 109.5도고 팔면체가 아니고 삼연체죠. 그렇죠? 그래서 옳게 짝지은 것은 2번.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농도 문제네요. 그렇죠? 이런 보기를 여러분이 꼼꼼히 읽으시면 됩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자, 보기의 실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황산 표준 용액의 몰농도의 값. 결국 몰농도 구하라는 얘기니까 정의를 딱 생각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분자량 MW분의 질량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개를 구하면 되는데 이 분자량 아니까 결국 질량 구하고 부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밀도가 1.4g/ml인 50% 황산을 준비한대요. 1000ml 부피 플라스크에 중류수를 반쯤 넣는데요. 50% 황산 7ml를 피펫으로 취하여 나의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잘 섞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느낌이 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몰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몰수를 알아야 되고 분자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질량을 알아야 돼요. 질량을. 자, 그런데 밀도가 1.4g/ml인 50% 황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밀도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저거를 풀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ml 용액의 부피가 1ml일 때에 용액의 질량이 1.4g이란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해서 50% 황산 7ml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피가 1ml인데 부피를 7ml 늘렸다는 얘기니까 부피를 7ml로 늘리면 질량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7배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 7을 곱하면 이게 9.8g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밀도는 세기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부피가 늘면 질량도 늘어서 밀도는 변함이 없죠. 일정하죠. 그러니까 지금 50% 황산 7ml인데 7ml에 해당하는 9.8g 이게 바로 용액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50%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여기가 뭐라고요? 9.8이 용액의 질량이잖아요. 거기에 50% 0.5를 곱하면 이게 뭐가 돼요? 4.9g이죠. 그렇죠? 이 4.9g이 바로 누구의 질량이다? 질의 질량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를 구한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라는 중류수를 다해 플라스크에 1000ml까지 눈금까지 채운 후 잘 섞는다 이랬으니까 결국 라에서는 용액의 부피가 1000ml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1000ml니까 1리터고 자, 몰수는 분자량 98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고 우리가 용질의 질량이 4.9라고 구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49면 0.5인데 4.9니까 0.05 몰농도가 되겠다. 그렇죠? 7번 같은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밀도 나오면 항상 세기 성질이고
주어진 밀도를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 그렇죠. 우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밀도 나오면 쫄면 안 된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8번은 평형 문제입니다. 무색의 N2O4와 젓갈색을 띠는 NO2의 화학 반응식과 평형 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을 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옳은 것은 뭐냐 이랬습니다. 그럼 평형 상태니까 당연히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거죠. 평형의 조건이자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속도가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니은 N2O4, NO2는 온도와 항상 1대2의 농도비로 존재한다. 요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와 관계없이 항상 그러니까 평형 상태의 농도비가 항상 개수의 비와 같냐? 그렇지 않죠. 평형 상태의 농도비는 다 다르지만 뭐가 같아요?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개수의 비가 1대2면 반응한 얘와 생성된 얘의 몰수비가 1대2라는 얘기지, 반응이 끝나고 났을 때 평형 상태의 농도비가 항상 1대2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디귿,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초기 농도와 관계없이 당연히 평형 상수는 뭐에만? 온도에만. 그렇죠. 따라서 디귿이 맞고. 자, 옳은 것은 이랬으니까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9번은 이제 산화하는 방식 개수를 맞춰야죠. 자, 우리가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같음을 이용하는 거죠. 자, 앞에 A, B, C, D는 다 무시하고 산화수 계산하면 코발트 2가, 코발트 4가, 2인 애가 4로 2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산화됐겠네. 따라서 얘는 환원 제고 뭐 그런 거죠. MnO4 마이너스 얘가 얼마예요? 산화수가 플러스 7이네죠. 얘는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5만큼 산화수가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MnO4 마이너스가 환원이 된 거고 얘가 산화제예요. 근데 요 2와 5는 산화수의 변화고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같기 위해서는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산화수의 변화에 곱하기 이런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원자의 몰수를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원자의 몰수를 곱해야 돼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 얘는 산화수의 변화가 2고 얘는 5인데 부호는 의미 없죠. 여기에다가 얼마를 각각 곱해야 이 두 개가 같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당연히 얼마를 곱하고 2 곱하고 여기다가는 얼마를 곱하고 5를 곱해야 10이 되죠. 10이 뭘 말하는 거예요? 10이 이동한 전자의 몰수를 말하는 거다. 따라서 이 2가 원자의 몰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2 써야죠. 그 망간 원자가 2개라는 얘기니까 여기도 2 쓰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코발트 앞에 얼마 써야 돼요? 5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도 얼마 써야 돼요? 5 써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동한 전자의 몰수를 갖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요? 수소와 산소 중에서 산소의 개수를 먼저 맞추죠. 얘는 코발트입니다. 이거는 산소가 아니죠. 얘가 산소잖아. 이게 8개. 자, 여기 산소가 있네요.
이게 8개가 되려면 물 앞에 8 써야죠. 그래야 산소가 8개가 되고, 내가 8 씀으로써 수소가 16개죠. 여기 앞에 얼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시켰을 때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전하량이 보존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자, 반응물에서 보면 플러스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16이에요. 요게 반응물의 전하량의 합이야. 8이니까 총 24죠. 그럼 이제 생성물의 전하량도 얼마가 돼야 돼요? 24가 돼야 돼. 그럼 얘가 5, 4, 22죠. 2 곱하기 2는 4죠. 그래서 24로 갔단 말이죠. 따라서 산화하는 반응식을 잘 완성했다. 끝났죠, 이제. 자, 기억. 얘는 환원제이냐, 재성력 이런 거 나오면 머리 위에다가 산화라고 써야죠. 따라서 얘는 2에서 4로 산화수가 증가됐으니까 환원제 맞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F 다 해봐야죠. A가 5, B가 2, C가 16 빼기 F가 8이에요. 이게 15냐? 이 얘기죠. 그럼 얘가 7이고 얘가 8이고 7 더하기 8은 15. 맞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망간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이야, 이건 뭐 망간은 이거 우리 외운 거 있잖아요. 플러스 7이죠. 마이너스 7이 아니라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감소하였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9번은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기억과 니은. 그렇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이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인데, 보기는 실린더에서 이상기체 X2와 Y2가 반응하여 이상기체 X2, Y2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실린더 속 기체의 밀도를 D라고 할 때 DA 대 DB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게 뭐예요? 밀도를 묻죠. 그러니까 DA, DB인데, 그러니까 A, B라는 거는 A는 반응하기 전이고 반응한 후인데, 그리고 밀도 나오면 부피분의 뭐라고요? 질량 아니야. 부피분의 질량. A, 부피분의 질량. B.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보존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뭘로 그냥 1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게 다 실린더니까 지금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고 무슨 법칙 쓰라는 거예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쓰라는 거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부피와 몰수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비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와 얘의 압력이 같은데 입자 수가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4개가 차지하는 부피니까 여기다가 4 쓰면 되죠. 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는 따지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3개 있는 거예요. 이게 밀도비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쁘게 나타내면 3대 4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걸 보고 묻는 게 뭔지를 먼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보고 뭐 반응식을 쓰고 어쩌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예요. 묻는 게 밀도를 묻잖아. 그렇죠? 그래서 밀도를 물으니까 부피의 질량 생각하고 하면은 아주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0번에 그래서 3대4,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10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잘 연습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문제. 11번은 동위원소 문제인데 존재의 비율을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평균 원자량이 주어져 있죠. 그냥 뭐야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때려 넣읍시다. 평균 원자량이 10점이고 원자량 10에 존재 비율을 x라 그러고 더하기 제 11이죠. 곱하기 여기 x 더하기 100이라 그랬네. 그냥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하여튼 1-x 이거랑 같죠. 여기서 1-y 대신에 1-x 미지수 하나에 그 다음에 식 하나 x를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x를 이게 계산하면 0.8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100을 곱해줘야죠. 그래서 80이 나오게 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냥 식 대입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2번. 이런 문제가 어렵죠. 이런 문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네. 2, 3주기예요. 그렇죠? 자, A는 전자 껍질이 2개. 전자 껍질이 2개니까 2주기. 얘가 2주기를 뜻하는 거고. 원자가 전자수가 2개니까 2족을 뜻하는 거죠. 그럼 뭐야? 알아냈죠? 2주기에 2족 원소니까 리배. A는 베릴륨이네요. B는 전자가 모두 9개다. 이 말은 뭐예요? 원자 번호가 9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원자 번호 9인 애가 누구야? 플로린 아닙니까? 이렇게. D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이고 이 말은 16족이라는 얘기죠. 근데 2주기, 3주기니까 16족에 산소와 그 다음에 황이 있죠. 산소와 황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산소든 황이든 얘네들은 홀전자 수가 2개죠. 전자 껍질 수는 뭐야?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기가 더 크대. 그럼 얘가 홀전자 수가 2개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3주기에 16족애라는 얘기죠. 3주기 16족이니까 누구야? D는 황. 이렇게 됩니다. C와 E는 같은 주기. 같은 주기니까 2주기 아니면 3주기예요. 근데 각각 할로젠 원소와 할로젠이 17족 아니야. 근데 여기서 17족이 플로린이 비리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17족은 몇 주기예요? 3주기예요. 알칼리 같은 주기라 그랬으니까 얘는 3주기 1족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할로젠 원소와 알칼리 금속이라 그랬으니까 C가 염소고 E가 나트륨이 그렇죠? 홀전자 수는 C가 염소인데 17족이니까 1개고 D가 누구예요? D가 황이죠. 황은 16족이니까 홀전자 수 2개고 맞죠? 원자 번호는 C가 염소죠. 얘가 17번 아니야. D가 황은 16번이에요. 그렇죠. 다 찾았네. 자, 2주기 원소는 2개이냐? 베릴륨 2주기고, 플로린 2주기고, 황 3주기, 염소 3주기, 나트륨 3주기니까 이건 맞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헷갈릴 것 같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 놓으면 A, B, C, D, E
A는 베릴륨입니다. B는 플로린. C가 누구요? C가 염소. D가 황. E가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죠. B와 D는 공유결합을 하냐? B와 D. 플로린, 황, 다 비금속이죠. 따라서 공유결합을 한다. 원자 번호가 홀수인 원소. 짜증나죠? 원자 번호가 4번, 얘가 9번, 17번, 16번, 11번이, 그렇죠? 그러니까 홀수. 이것도 맞네. 야, 그럼 4번이 틀렸네요. 원자 번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13 더하기 17이니까 30. D 더하기 2는 27. 얘가 큰데, 얘가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네. 그렇죠. 자, 이게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런 거를 좀 여러분이 실수 없이 신속하게 하려면, 좀 뭐 이렇게 주기율표를 잘 외우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홀전자수 같은 거 잘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3번. 자, 뭐 헤스의 법칙 뭐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보기 1은 25도 실기압이라서 HCl이 분해되어 H2와 Cl2를 생성하는 반응의 엔탈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림을 좀 올리고 이렇게. HCl의 결합 에너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잘 들여다보면 돼요. 그렇죠? 지금 얘를 보면 HCl이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로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이게 델타 H1이니까 우리 결합 에너지의 정의가 결합 일모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HCl이 2개 있으니까 공유 결합이 2개 있는 거니까 앞에 2분의 1을 해줘야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네요. 니은 HCl의 생성 엔탈피는 이랬어요. 우리 생성 엔탈피가 뭐냐? 뭐로부터? 호돈수 물질로부터. 요 화합물 몇 몰이? 1몰이 생성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 여기 앞에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의 엔탈피 변화량이 HCl의 생성 엔탈피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일단 H2Cl2가 여기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Cl2 똑같죠? 구경꾼. 그러면 수소가 H2 분자가 2H로 가는 거니까, 아하, 엔탈피, 세 번째 엔탈피는 우리 결합 에너지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아하. 수소의 결합 에너지. 그 다음, 얘는 뭐죠? 델타 H2는 이번에는 EH가 구경꾼이죠. 따라서 분자가 이렇게 깨지는 거니까 델타 H2는 염소 결합 에너지. 그렇죠? 그 다음에 굳이 얘는 이제 뭐예요? 얘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생성열을 알기 위해서 주어진 정보가 이게 전부 다 결합 에너지니까 결반생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반생. 따라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얘잖아요, 얘. 그러니까 델타 H3 더하기 어차피 2분의 1로 다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델타 H2 그 다음에
얘가 생이죠. HCl의 결합 에너지. HCl의 결합 에너지니까 요거잖아요. 델타 H1에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얘는 전부 다 1몰씩인 거고, 지금 델타 H1은 결합 에너지인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2개잖아. 우리는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얼마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앞에 니은이 틀렸고, 왜 틀렸어? 요게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디귿. 이 반응이 이랬어요. 주위의 온도가 감소하냐. 이 얘기는 이 반응이 흡열이냐 발열이냐인데,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반응물이고 생성물이니까 에너지 큰 애가 에너지 낮은 대로 되는 거니까 엔탈피 변화량은 음수, 발열이죠. 발열이면은 열이 개로부터 주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증가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자, 그래서 기억만 맞네요.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14번.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의 pH가 가장 낮은 염은. 이게 이제 가수분해와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pH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 식을 써서요. 그러니까 pH가 낮대. 그럼 낮다라는 얘기는 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수소연의 농도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다 염이니까 지금 요거 K 플러스 Cl 마이너스, 얘도 Cl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Na 플러스, 얘도 Na 플러스, 그 다음에 황산이온 그러니까 SO2 마이너스. 얘네들은 다 어떤 애들이죠? 물보다 약한 애들이에요. 그렇죠? 물보다 약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K 플러스, Na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얘네들의 공통점은 다 강염기의 짝이에요. 얘네들은 강염기의 짝이고 얘네들은 강산의 짝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물하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용액의 액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얘랑 얘에 남는 거죠. 그렇죠? 유명한 애들이죠. 그래서 먼저 NH4라는 애는 암모니아의 짝산이죠. 그러니까 얘는 물보다 어떤 애예요? 강한 산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양성자를 물한테 제공을 해요. 그 말은 물이 요 양성자를 잡아 당긴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그래서 그 결과 암모니아가 생기고 요런 애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의 농도가 커져서 pH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제 아세트산 이온은 아세트산의, 즉 아세트산, 약산의 짝염기예요. 얘는 염기인데 물보다는 어떤 애예요? 강한 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가 이동을 해요. 결과적으로 아세트산이 생기고 물이 양성자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OH-가 나와요. 얘 때문에 액성은 뭐가 되죠? 염기성이 된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반응식을 쓰는 게 아니고, 아, 얘가 약염기에 짝산이 있구나. 물보다 강한 산이구나. 양성자를 제공해서 산성이 되겠구나. 라고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수분해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강산과 강염기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강산은 6개 있고 강염기는 5개 있죠. 걔네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약산, 약염기. 그래서 걔네들의 논리가 있잖아요. 강산, 강염기의 짝. 그렇죠? 얘네들은 물과 반응 안 하고. 약산이나 약염기의 짝은 물보다 다 강한 애들이고. 요것만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면 된다. 그렇죠. 자, 1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5번은 속도네요. 속도. 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반응 속도에 관한 설명이다.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자, 보기 2가 0차 반응, 1차 반응, 일정 감소. 자, 그러면 간은 반응 속도,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한다. 그렇죠? 그럼 0차 반응하고 1차 반응하고 0차 반응은 반응 농도의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1차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니은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나는 반응 속도가 반응물의 농도와 무관하대. 그 얘가 0차. 얘가 기억이 되겠습니다. 반감기는 반응물의 농도가 첨농도의 반으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1차 반응에서의 반감기는 어떻다? 일정하다. 디귿?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우리 이 식은 꼭 기억하셔야죠. 1차 반응의 반감기는 속도 상수분의 ln 2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속도 상수는 온도에 의존하고 ln 2는 이거 뭐라고 0.693 뭐 이렇게 되잖아요. 숫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1차 반응의 반감기에는 농도항이 없죠. 농도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다, 반감기가.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 니은, 기억, 디귿.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 전기분해 모형입니다. 그렇죠?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전원장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기분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전자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 전해질, 전자를 얻을 수 있는 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제공이 되니까 전자를 얻을 수 있는 애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Na 플러스와 수용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얻을 수 있는 애는 2개인데 그 중에서 누가 전자를 얻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리크바크 남아할 이렇게 환원전이 표시 도식표가 없어도 해결할 수 있다. 물이 환원을 더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환원 전자를 얻어 이제 수소 기체가 나오면서 수산화 이온이 나오죠. 이렇게 되고 수소가 4개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나와요. 여기서 니은은 누구겠어? 수소죠. 그렇죠? 플러스 극을 보시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제공했으니까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전자를 잃을 수 있는 애는 Cl-랑
물인데, 그러니까 물은 전자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애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도 예외지만 외우고 있죠. Cl-가 물보다 전자를 잘 잃어요. 그러니까 Cl-가 전자를 잃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의 반쪽 반응은 다 이렇게 돼요. 중요한 거 전자를 항상 갖게 되는 거죠. 자, 보기를 보시면 기억 마이너스 극 주변의 pH 값은 커진다. 이제 마이너스 극이 여기인데 여기 지금 OH 마이너스 나오죠. 그러니까 pH가 커져야죠. 맞습니다. 기억은 Cl2가 우리 여기서 Cl2가 나오죠. 그렇죠. 얘가 Cl2입니다. 니은은 O2가 아니고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거죠. 니은은 틀렸고. 단위 시간당 발생한 기체의 양은 기억이 니은보다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 시간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같은 시간 동안이죠. 같은 시간 동안 이 전원 장치를 이용해서 똑같은 전류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저 말은 같은 전하량을 공급했을 때 이제 이 말이랑 똑같죠. 이 말은 얻은 전자의 몰수와 잃은 전자의 몰수가 같을 때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수소가 1몰 나왔고 염소도 1몰 나왔으니까 기체의 양은 어떻다? 그렇죠? 누가 더 많은 게 아니고 이게 어떻다? 같다. 해서 디귿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번은 맞는 게 기억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전기분해는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 극이 중요한 거죠. 전기분해에서는 전원장치가 있어야 되고 시작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제공이 된다. 따라서 누가 전자를 얻을 것인가? 그게 문제되는 거고. 화학 전지에서는 거기서도 마이너스 극의 정의는 전자를 제공하는 극이다. 근데 그 전자를 누가 제공해요?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 전자를 제공한다. 그렇죠? 따라서 이온화경이 큰 금속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된다. 요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어려울 게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식 쓰는 거 연습을 잘 하시면, 특히 물이 전자를 얻는 경우, 그 다음에 만약에 물이 전자를 잃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반응식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산소가 나오죠, 여기서. 산소가 나오고 수소이온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앞에 2분의 1을 해줘야 원자의 개수가 보존되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가 되는 반응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식은 머뭇거리지 말고 빛의 속도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다음 문제 17번은 이거는 이제 전지죠. 전지인데 금속 A와 B를 묽은 황산에 넣었대.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화학 전지에서 소개되는 게 볼타 전지죠. 그때 볼타 전지에서 황산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볼타 전지예요. 그렇죠. 온도와 부피는 일정하고 금속의 이온은 A2-와 B2+로 이미 원소계이며 A와 H 원자량이 각각 65. 65면 누구예요? 아연이잖아. 볼타 전지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림을 좀 올려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전자가 이렇게, 얘는 전지예요, 전기분해예요? 전지잖아. 그렇죠? 전기분해는 전원장치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건 좀 꼬마 전구잖아요. 얘는 전지인데
그러면 지금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A라는 애가 전자를 제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극이라는 뜻이죠. 당연히 얘는 플러스 극이에요. 그럼 이 말은 A하고 B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 전자 어디서 나왔어요? A가 이온화하면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A, 이가 이온이 풍덩하고 빠지죠. 근데 전자가 일로 넘어왔어. 여기 이제 넘어왔죠? 이 전자를 누가 얻어요? 전자를 얻을 수 있는 애는 A, 이가 이온도 양이온이고 수소 이온도 양이온인데 누가 얻어요? 반응성이 큰 애는 전자를 얻기 어렵죠. 그러니까 누가 얻어? 수소 이온이 얻잖아요. 그래서 수소 이온이 얻어서 이렇게 H2 환원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우리가 반응식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 A라는 애가 A가 이가라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자, 다시 한번 전자를 얻을 수 있는 애는 A 이온도 있고 수소 이온도 있는데 누가 전자를 얻냐고요? 지금 A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이온은 전자를 잘 내놓고 전자를 내놓았다면 다시 전자를 얻어서 원자 상태로 되기 어렵다니까. 그래서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는 거죠. 이게 이제 볼타 전지에서의 반적 반응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억, 수용액의 밀도는 이랬어요. 이거 여러분이 어려워하시죠? A의 전극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A의 전극의 질량은 A가 이제 이온화돼서 A 이온이 수용액 속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아까 원자량이 65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개라고 치면 65만큼 얘는 질량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얘는 수용액에서는 65만큼의 질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은 없어지잖아. 근데 얘는 원자량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무거운 애가 물속에 들어오고 가벼운 애가 나가.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럼 용액의 부피는 우리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질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래서 밀도가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다. 무거운 애가 물속에 들어오고 가벼운 애가 날아가니까 수용액의 질량이 증가하는 거다. 그래서 밀도도 증가하는 거다. 니은 A는 마이너스 극이냐? 그렇죠. 전자가 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고 니은이 맞고. 디귿 환원 반응 여기 있죠, 여기. 근데 여기 수소가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뭐 정보가 다 주어진 꼴이에요. 자, 디귿도 맞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자, 원자 AD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이런 거 나오면 빨리 세야 돼요? 전자수 세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애로 빨리 바꾸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 이거 다 더하면 9조. 따라서 A는 플로린입니다. B는 11개죠. 나트륨입니다. C는 12개죠. 마그네슘이고. D는 17개니까 염소입니다. 그렇죠? 자, 원자 반지름은 C가 마그네슘이고 D가 염소예요. 그렇죠? 그럼 마그네슘이랑 염소는 같은 주기, 3주기, 꽃갈콘이잖아요. 이렇게.
그 앞에 마그네슘이 있고 염소가 이렇게 있죠. 따라서 원자 반지름 마그네슘이 크다. 맞습니다. 이온 반지름은 A-B+.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온 반지름은 등전자 이온만 나온다. A-니까 F-고요. B+니까 Na+예요. 그렇죠? 얘는 9개인데 전자 하나 얻어서 10개. 얘는 11개였는데 하나 잃어서 10개. 등전자예요. 그럴 때 얘는 양성자가 9개고 얘는 양성자가 11개니까 우리 등전자 이온에서는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지죠. 그래서 전자를 세게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적게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은 얘가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얘기예요. 화물의 녹는 점 BA는 누군가요? 나트륨 NaF. BD는 NaC. 둘 다 이온 결합했고 전하량의 곱은 같고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니까 얘가 결합 길이가 길죠. 따라서 정전기적 인력이 약하죠. 녹는 점 작죠. 따라서 얘도 맞네.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입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18번 같은 거. 자, 이제 19번. 이산화황 기체와 산소가 만나서 삼산화황 기체가 되는 열화학 반응식인데 평형에 있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 열화학 반응식의 해석. 자,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 거야. 자, 이게 마이너스죠? 그러면 발열입니다. 흡열 발열 꼭 써야죠. SO3를 넣으면, 생성물을 넣으면 평형이 깨지면서 역반응이 진행되죠. 정반응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역반응이 진행됩니다. 압력을 감소시키면 정반응이 일어난다. 압력을 감소시킨다는 걸 우리가 뭘로 판단해요? 개수로 판단하죠. 2 더하기 1은 3개고 2개고 압력을 감소시키면 압력을 반대로 증가시키는 거. 증가시키려면 입자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역시 정반응이 아니고 역반응이네요.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하면 흡열 반응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발열이에요. 온도가 정반응이 발열이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역반응이 진행되는 것이. 역반응이 진행되면 평형 상수는 어때요? 감소되죠. 그렇죠? 평형 상수는 뭐분의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반응이 진행되면 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형 상수는 어떻게 돼? 감소한다. 다 틀리네요. 4번이 답이겠네요.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증가시키면 흡열 반응, 우리 온증흡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반응이 진행돼. 이 발열 반응은 뭐예요?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잖아요. 삼산화의 수증률이 높아요. 정반응이 진행되면 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수증률이 높아진다. 맞다. 19번의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20번 문제는 1, 2주기 비금속 원소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냈다 이랬어요. 이런 것도 뭐 좀 어떤 속도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좀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렇죠? 얘는 수소죠.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예요? 탄소죠. 얘는 홀전자 3개니까 질소고 얘는 산소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BD2는 이렇게 돼요. BD2가 뭐냐면 BD2니까 CO2예요. CO2. 그렇죠? 얘는 쌍학자 모멘트 합이 0이다. 무극성 분자니까. 맞다. A, B, C는 A, B, C, HCN이죠. 시아나 수소산. 얘는
구분형이 아니고 뭐예요? 직선형이죠. 탄소에 비공유 전달성이 없으니까. CA3, 암모니아네. A2D, H2O네요. 얘는 107도죠. 얘는 104.5도죠. 그래서 결합각은 얘가 크죠. 결합각은 A2D의 결합각보다 작다 그랬어요. 이것도 틀렸어요. 답이 1번이네. BA4는 CH4네.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이거는 극성 분자죠. 얘는 뭐예요? 무극성 분자죠.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20번까지 해설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좋고, 그 다음에 좀 정확히 잘 알아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서울시 대비하시는 분들은 좀 연습을 많이 해서 항상 속도감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